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퇴근하고 세수만 하고 바로 이렇게 아이패드 앞에 앉았습니다. 네, 씻었어. 다행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삼상에서의 대표적인 결선이라고 할 수 있는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서로 이렇게 바꿀 때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델타 결선에서 하나의 상이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는 V 결선의 특징과 그리고 이 V 결선을 이용한 변압기의 이용률과 출력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동희야.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삼상 공부하니까 어떤 것 같아, 전반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정자계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공식이 많으니까 음, 외워야지 뭐. 그치. 근데, 계속 외워야지 뭐. 이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전기 자격증 자체가 암기 과목 같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게, 암기할 것도 많지만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뿐더러, 뭔가 좀만 응용이 됐다면은 손을 못 대버리는 상황이 생겨. 이게 전기의 특징. 그러니까 뭘 좀 알아야지 암기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응용이 되더라던데. 그래서 오빠는 대신 암기는 못 해주겠지만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오, 많이 도움돼. 그래.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깔아두고, 오늘도 역시 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번에 공부할 거는 말 그대로 삼상 전력에 대한 이야기야. 삼상 전력. 자, 전력이라 한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기호가 있지. 바로 P라는 거야. 자, 이거에, 피. P. 자, 삼상 전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동의가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예전에 배운 걸 한번 다시 알려줄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교류지만은, 교류를 배우기 한참 전에 우리가 이제 직류 쪽을 공부를 했어. 직류에서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했어. P는 VR. VI였어. 근데 이제 우리가 교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말 그대로 좀 복잡해졌어. 왜냐? 순수하게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액턴스라는 게 생기고 이 리액턴스로 인해서 무효 전력이라는 개념이 생겼어. 그래서 조류 전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PA 그리고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P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PR 이렇게 자리 잡고 이들마다 서로 공식이 다른데 조류에서의 피상 전력은 직류 전력은 VI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VI 코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이러고 단위 같은 경우에도 직류 전력은 그냥 VI만 곱해도 와트지만은 교류에서 VI는 볼트 암페어 그리고 유효 전력 같은 경우가 바로 와트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무효 전력에서는 VAR. 바르 이렇게 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삼상 전력 같은 경우도 결국 삼상이 교류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피상, 유효, 무효 전력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력을 재려면은 우리 그 전력량이라는 게 결국 전기를 얼마나 썼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 동의는 혹시 알까? 그 전기 검침원들이 무엇을 보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부과하는지 알아? 보통? 계량기? 그치. 계량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걸 이제 보통 그 전기 용어로는 전력량계라 그래. 그것을 이제 결선하는 것에 대해서 오빠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강의는 끝날 것 같아. 그래.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다 전력에 관련된 얘기니까 차분하게 잘 들어봐. 음. 먼저 이제 삼상 전력의 경우에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 피상 전력이 있지. 피상 전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겉보기 전력과 같아. 겉보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그냥 모든 것을 다 통합한 그냥 유효든 무효든 다 섞어갖고 한 전력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삼상에서도 기호는 똑같이 PA를 쓴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단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안 하고 그냥 VI, 즉 전압과 전류만 곱했는데 삼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 무엇이냐? 바로 상전압과 상전류.
선간전압과 선전류 이렇게 네 가지 되게 중요하다고 오빠가 얘기했잖아. 이걸 고려할 때마다 식이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여줄게. PA는 어떻게 되냐? 3 VP. VP가 뭐지? VP는 상전압. 그치. P가 바로 페이저예요. 페이저. 그치. 그리고 P는 P대로 간다 해서 전류도 IP, 즉 상전압과 상전류를 곱하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3이 들어간다는 거. 삼상이라서 그런가? 그렇지. 삼상이라서 그래. 왜냐하면은 삼상이라는 건 단상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두고 이게 정말 중요해. 무엇이냐면은 그냥 3이 아니라 루트 3 곱하기 VL 곱하기 IL. 자, VL은 성간전압인 거 알지? IL은 선전류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걸 잘 봐둬야 돼. 상전압과 상전류를 곱할 때는 3을 곱하는 거지만은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곱할 때는 루트 3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고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선간전압과 선전류 같은 경우를 L을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냥 V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선간전압을 얘기하게 될 거야. 삼상 같은 경우 그래. 그리고 I다 그러면은 선전류다. 그래서 따로 뭐 상전압이다 그러면은 VP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책에서 따라 다르지만 E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자, 이런 차이 같은 걸 알아두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은 P상 전력인데도 PA는 루트 3 VI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을 수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VI라는 것은 바로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히려 이제 이런 공식들이 더 눈에 많이 보여.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전압이야? 뭐야? 선간전압이야? 왜 따로 이런 게 없지? 하는데 통상 V로 표기하면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표기를 많이 해. 뭐냐? 바로 상전압에 3을 곱하고 IP는 뭐야? 상전압이잖아. 네, 이렇게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IP의 제곱에 Z라는 거는 우리가 단상에서 전력을 구할 때 많이 쓰는 거인 I 제곱 Z 기억나지? 이 Z를 쓰는 게 뭐야? 임피던스. 임피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벡터 합이잖아. R 플러스 X 같은 개념이잖아. 근데 우리는 피상 전력이니까 임피던스를 쓰는 거야. 저항과 리액턴스를 모두 고려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고 단위는 동의 알겠어? 단위는 볼트? 볼트 암페어야. 아 그래? 전력이잖아 지금.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공식. 뭐 단상에서도 당연히 중요했지만은 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해. 유효 전력에 대한 공식이야. 이건 그래서 오빠가 붉은색으로 써줬으니까 이거는 전기 자격증 따고도 이렇게 머릿속에 간직하면 좋아. 어려울 건 없어. 피상 전력과 비슷한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자, 먼저 기호는 똑같이 P를 쓰는데 만약에 이게 상전압이다 그러면 3을 곱해주고 VP 전류도 상전류값 IP 그리고 코사인 세타다. 이것은 다시 말을 하면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위에랑 비슷하지? 그치. 3이냐 루트 3이냐 그치. 전압이냐 전류냐. 어우 똑똑하네. 자, 이것은 또 달리 어떻게 고칠 수 있냐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VI. VI라는 것은 뭐 P는 VI. 그치, 그와 비슷한데 여기서 말하는 VI라는 것은 뭐야? 선간전압과 선전류. 앞서 오빠가 여기에서 언급을 해줬잖아. 이걸 꼭 인식해. 그래. 그리고 유효전력이니까 역률인 코사인 세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3 IP의 제곱에 뒤에 뭐가 붙을까? Z 임피던스. 틀렸어.
저항이 붙어. 왜냐? 임피던스라는 거는 피상전력에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모두 합한 임피던스를 쓴다지만 유효전력이라는 거는 저항만 고려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그 전부터 그랬잖아. 허수가 바로 리액턴스라고. 그래서 허수와 실수를 모두 합한 것 그 자체가 복소수고 전기에서는 그게 임피던스가 같다고. 근데 유효전력은 실수에 해당하는 것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따지기 때문에 저항을 단다. 그걸 꼭 잊지 마.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자, 단위는 뭘까? 단위는 음, VA. 계속 틀리네. 와트야. 유효전력. 유효전력이라서. 지금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딴 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실시간 녹음 중이야.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무효전력에 대해서 보자. 이거는 우리 동의가 방금 전까지 약간 집중 안 한 대가로 한번 쭉쭉 해봐. 얘기해봐. 그래. 내가 나중에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할게. 자, 먼저 기호가 뭘까?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은 PR. 오, 좋아. 스타트부터. PR은 음, 3, VL, VL, IL, IL,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루트 3, 루트 3, VI, VI,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3, 3, I 제곱, 그냥 I 제곱일까? I 그 상전류 제곱, 그게 IP지? 어, IP 제곱. 그리고 뭘 곱해주면 될까? 임피던스냐 R이냐 고민인데 임피던스가 아니라 리액턴스. 리액턴스야? 허수니까. 리액턴스 그게 뭐야, 기호로? X. 그래. 단위. 단위는 음. 바르 VAR. 그래.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식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다 규칙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 그런데 동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라는 게 주어져 있어. 역률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를 이걸 통해서 무효전력을 구하라. 자, 예를 들면은 오빠가 쉽게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 삼상인데 전압을 재니까 100볼트가 나왔어. 이거는 선간전압이야. 그리고 전류는 선전류가 돼. 10A가 나왔어. 그런데 역률 코사인 세타는 0.8이 나왔다. 이때의 무효 전력을 구하라. 무효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 무효 전력 이렇게 구하래. 유효 전력이 아니야.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일단 지금 I가 IL이지. 그치? 그치. 바로 이걸 뭐라 그랬잖아. V는 선간전압, I는 선전류가 된다. 한번 동의가 생각나는데 써봐. 자, 이때의 무효 전력. 루트 3 PR부터 일단 적어봐야지. PR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 10 코사인 센터가 0.8인데 사인 센터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막히지. 응. 오빠가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오빠의 강의 중에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같다 해도 다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해 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수 있는 게 돼. 그래. 자,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사인 제곱 플러스 1 0 1이야. 자,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역률로 바꾼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잖아. 이거는 루트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것을 거꾸로 본다. 지금 무효 전력을 구한댔잖아.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뀌냐?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슷하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코사인이 0.8이야. 여기 0.8을 제곱 제곱하면은 뭐냐? 6.4? 0.64란 말이야. 0.64. 1에서 0.64를 빼면 뭐야? 0.36이야. 0.36. 0.36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그럼 뭐냐? 0.6이야. 따라서 사인 세타는 0.6이 돼.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로 칠한 부분이 0.6이 돼.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오겠다. 먼저 100 곱하기 10은 1000이지. 1000에서 0.6을 곱하면 600이지. 루트 3은 1.8 어쩌고 저쩌고. 1.752 정도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600 곱하기 1.752가 된다 이거야. 그치?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곱해보자. 그러면은 간단하지. 1.752에서 6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6, 2, 12, 6, 5, 30, 31, 6, 7에 42, 45, 6일은 6에다가 4를 더해야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원래는 소수점이 이렇게 땅땅땅 앞으로 와야 되는데 00이 다시 뒤로 땅땅이니까 1051.2 그리고 단위는 무효전력이니까 바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코사인과 사인 같은 경우에도 간과하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문제가 협공을 찌를 수도 있거든. 기사급에서는 흔해. 근데 기능사도 뭐 이렇게 좀 그 출제하시는 분이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변환하는 것 같은 것을 그래. 우리가 동의가 안다면은 한 문제 갖출 수 있겠지. 자, 알았어. 마지막 역률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일종의 기호라면은 실제 공식은 누누이 말했지만은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피상전력에서 P다. 이거고 이것은 다시 말을 하면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과 같다. 자, 이게 뭐냐? PA 피상전력 그리고 임피던스 이거 모두 다 복소수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거야.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 플러스 허수. 전기에서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란 말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전력 그러니까 유효 전력과 저항 그렇잖아. 이건 전부 다 실수란 말이야. 실수는 다시 말하면 R과 같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실수 플러스 허수분의 실수 이런 개념이다. 근데 3상인데 왜 루트 3이나 3 같은 걸 안 넣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전혀 없어. 오빠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다가 공부를 많이 어렵겠는데 간단해. 왜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상전압과 관련된 거나 아니다 뭐다를 떠나서 지금 이걸 잘 보면 알겠지만은 전압과 전류 이쪽에는 3을 붙이든 루트 3을 붙였잖아. 근데 이 PA랑 뭐야? 전력이잖아. 전력 자체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붙지가 않아. 그래서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 또 똑같이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로 나눠지기 때문에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전하게 그냥 피상전력에서의 유효전력의 비를 본다. 이게 바로 역률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 전력량계에 대한 접속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 전력량계를 통해서 전력을 구하는 것은 크게 1전력계법, 2전력계법, 그리고 3전력계법 이렇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전력계법과 3전력계법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 그런데 2전력계법은 조금 달라. 여기에서도 공식이 나오거든. 여기에서도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 공식에 대입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고 뭔지 파악하고 여기서 숫자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오빠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먼저 1전력계법에서의 회로도를 오빠가 간단하게 그려줄게. 여기에서는 Y결선이다. 자, 이렇게 Y결선이 있는데 오빠가 여기에서 그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핑크색으로 그려줄게. 그래.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많이 봤지? 지난 강의에서도 오빠 얘기를 했잖아.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각 상의 임피던스를 본다 생각하면은 맨 위에 있는 이 상을 우리가 A라고 하자.
A상, 그리고 여기가 B상, 여기를 C상으로 보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자, 빨간 선으로 A상이 나오는 부분을 표기를 해줄게. 빨간색으로. 대충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바로 이 지점이 A라고 보면 돼. 그리고 B에서 빠져나오는 선도 오빠가 하나 그려줄게. B에서 빠져나오는 선은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여기를 바로 B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C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온다.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량기를 이렇게 이 선에다 어디다 달아야 되는데 핵심은 그거야. 삼상 있잖아. 삼상은 최소한 세 가닥의 선이 필요해. 지금 보다시피 A, B, C. 그럼 그와 반대로 단상은 몇 가닥의 선이 필요할까? 한 가닥 음, 같은데 그때 얘기했을 때 음, 삼상에서 하나만 갖다 쓴 거라 그랬어. 그래서 한 가닥이다. 한 가닥. 음, 틀렸지? 틀렸어. 세 가닥이야? 이거는 전기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에 음. 관련돼 있는데 오빠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폐로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그 폐로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 가닥이 이렇게 쑥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그 돌아가는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두 가닥과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오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게 나도 처음 전기를 배울 땐 헷갈렸어. 근데 우리가 봐봐. 여기가 이제 전원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부하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한 가닥의 전선으로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면은 여기에도 한 가닥, 여기에도 한 가닥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두 가닥이야. 그래서 오빠도 전기공사를 할 때 잘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콘센트 같은 것을 단다. 이렇게 똥똥 이렇게 있고 똥똥 달고 이렇게 콘센트가 있잖아. 이것을 이렇게 딱 뜯어다 보면은 이렇게 전선관이 있고 이렇게 딱 호스가 있으면은 총 세 가닥의 선이 나와 있어. 여기에서 세 가닥이 뭐냐면 하나는 바로 흔히 말하는 접지 있고 나머지 이 두 가닥을 이 콘센트에 이렇게 딱 물려주면서 전원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접지가 없더라도 반드시 두 가닥은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실무를 안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가. 근데 마찬가지로 단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가닥, 삼상 같은 경우는 세 가닥 최소한 이렇게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하에 걸 때도 두 가닥이 필요한데 이 삼상의 전력량계 즉 계량기를 달 때도 두 가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A상에 대한 전력을 잰다 하면은 전력량계를 A상에다 전력량계를 하나 갖다 놔야 돼. 전력량계는 통상 W로 많이 표기를 해. 와트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전력을 잴 수 있느냐? 아니야.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그때 기억이 났나 모르겠는데 Y 결선에서 중성점이 있잖아. 가운데 뽕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하나 똑 뺀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중성선이 돼. 두 개를 같이 재는구나. 두 개를 같이 물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는 것이 바로 전력량계인데 이게 지금 전력량계를 하나만 딱 댔잖아. 그러면은 이게 바로 1전력계법이야. 이렇게 한 가닥만 있다 그러면은 1전력계법. 그러면은 A상에 흐르는 단상 이게 지금 3상이지만은 A상 하나에서만 뽑아냈잖아. 그치? 빨간색이. 그리고 N상 즉 중성선이라고 하는 데서도 뽑아냈잖아. 이렇게 하나를 가리켜 우리가 단상이라 그래. 그래서 단상 전력량계를 이렇게 달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구하는 게 바로 1전력계법이고 3전력계법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만 딱 뺀 게 아니라 각 상에 맞게 중성선을 모두 다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B상으로 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C상으로 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전부 다 전력 양계를 이렇게 단다. 이렇게 세 개를 전부 다 단다. 이러면은 3전력계법이야. 이 차이를 잘 알아도. 그래가지고 이 1전력계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 이렇게 하나의 전력 양계 예를 들면 이걸 P1으로 해줄게. 이 P1에서 쓰이는 전력 몇 와트를 썼나 이걸 보고 나서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전력계법은 하나의 계기에 표기된 전력 그걸 가리켜 P1이라 그러면은 P1
곱하기 3. 왜냐? 3개의 상이 있다. 그렇게 해갖고 전체의 전력인 P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1전력계법인 거고 3전력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상에 있는 게 P1이고 B상에 걸려 있는 걸로 P2로 보고 C상에 걸린 거 P3로 본다. 이러면은 간단하게 모두 측정을 하는 거야. P1 더하기 P2 더하기 P3다. 이게 바로 전체의 전력인 P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 1전력계법과 3전력계법의 차이점 같은 거 우리가 미리 알아두자. 자, 그리고 이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 바로 2전력계법인 거야. 이 전력계법 같은 경우에는 단상인데 이게 평형이 아닐 때 이런 것을 또 따지는 거야. 또 평형 얘기가 나왔다. 1전력계법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고르게 부하가 분포되어 있는 평형 상태일 때는 되게 유용하지. 하나만 제가 곱하기 3만 하면은 추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3전력계법을 하자니 이 전력량계 자체가 3개가 있어야 돼. 근데 3개가 없어. 그러면서 불평형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개만 갖고도 잴 수 있는 게 바로 2전력계법이야. 자, 이 전력계법에 대해서 오빠가 간단하게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3전력계나 1전력계보다는 좀 그림이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다 똑같아. 이렇게 3개의 상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부하에 걸려 있어. 부하라는 거는 전자제품이나 전기 설비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A상, 두 번째 있는 게 B상, 끝에 있는 C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묶여 있다고 보면 돼. 어떻게 묶였냐면은 A상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있고 C상과 또 B상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곳에 전력량계, 즉 W를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보자. 이곳에 달고 또 이곳에 이렇게 2개를 달았어. 우린 지금 이 전력계법이니까 전력량계가 2개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처음에 A와 B 사이에 이렇게 걸어놓은 이 친구를 가리켜 우리가 W1으로 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W2로 본다. 여기에서 지시하는 전력 그게 뭐냐? W1에서 표기한 거를 가리켜 우리가 P1으로 보고 두 번째에서 지시한 전력값이 P2로 본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겠어? 2개의 전력을 구하는데 이때 바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이 모두 달라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1전력계는 3전력계보다 훨씬 높아.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같이 공부를 해보자. 먼저 유효전력. 유효전력 기호가 뭔지 알아? P. 그치. P는 어떻게 되냐? 간단해. P1 더하기 P2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3상이잖아. 3상이면은 또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당연하지만은 단위는 와트다. VI는 선간전압 선전류인 건 알지? 자, 이것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조금 어려워질 거야. 이런 거는 지금부터 잘 외워둬. 동의도. 무효전력. 무효전력. PR. 그치? PR은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이 공식 잘 봐도 루트 3 곱하기 P2 마이너스 P1 이런 공식을 써. 그러면은 P2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그 전력값이고 P1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전력값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역을 빼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의적인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P2가 P1보다 클 때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역으로 말을 하면 P1이 P2보다 크지? 그러면은 P1에서 P2를 빼줘야 돼. 무조건 양수로만.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서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돼. 양의 정수가. 그걸 알아두고 이것은 또 달리 말을 하면은 뭐와 같냐? 우리가 늘 썼던 전력 공식 루트 3 곱하기 VI 사인 세타 단위는 바로. 그치. 자, 이 무효전력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두자. 이 공식 중요하니까. 자, 똑같이 또 나가보자. 바로 피상전력. 피상전력이야 당연히 A. PA지만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더한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벡터합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는 이와 같다고 봐.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그치,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지. 그러면은 이것에서 공식을 바로 들으면 대입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냐? 다시 루트 여기까지 이해가 가잖아. 식이 좀 길 거야. 어떻게 되냐? 먼저 유효 전력 쪽을 더해주면 된다. 어떻게? P1 플러스 P2의 제곱. 이게 바로 유효 전력 쪽이잖아. 더하기 대괄호 열고 루트 3 그리고 방금 말했던 P2 마이너스 P1의 대괄호 닫고 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이것을 또 우리가 이제 식을 일일이 제곱하고 다 해서 해보니까 우리 그 뛰어나신 전기공학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루트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와 같다. 지금 오빠 이 빨간색으로 해준 거. 이게 피상전력의 핵심 공식이야. 이것만큼은 꼭 외우고 돌아가. 2 루트 P1 제곱 플러스 P2 제곱 마이너스 P1, P2.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결국 무엇을 얘기했냐? 루트 3 VI 단위는 볼트 암페어다. 이거 피상전력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바로 항상 나오는 거 역률, 코사인 세타잖아. 코사인 세타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 그치? 이것은 그러면은 핵심 공식만 그냥 적으면 돼. 분모로 피상전력은 2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그리고 분자는 뭐겠어? 그냥 P가 아니라 유효전력인가? P1 더하기 P2. 이렇게 공식을 하면 돼. 단위는 뭐야? 단위는 역률이니까 없어. 좋아, 똑똑하네. 그래서 1전력계, 3전력계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시험에는 잘 안 나와. 하지만 나온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지금 오빠가 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유효도 배우고 무효도 배우고 피상도 배우고 역률도 배웠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전력계법. 특히 뭐를 많이 내겠어? 피상전력 내는 거 많이 내겠지.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러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찍어준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동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꼭 해. 네. 먼저 당연하지만 이전력계법은 되게 중요해. 특히 이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은 루트 3에서 P2 마이너스 P1이 된다는 거. 그리고 유효전력. 사실 이 세 가지만 외우면 역률은 뭐 어렵지 않지. 이것들은 꼭 외워두는 게 좋고 삼상전력에서의 공식에서 바로 유효전력 공식 있잖아. 바로 루트 3 곱하기 VI 코사인 세타. 여기에서 VI는 선관전압과 선전류라는 개념. 이런 것도 알아두고 당연하지만은 그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과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 이런 것도 꼭 알아두고 그리고 뭐 페이크일지 모르겠지만 이 공식은 시간 날 때마다 꼭 외워둬. 사인과 코사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걸 알아두면은 출제자가 좀 함정을 파놓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아, 오늘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삼상 공부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삼상 공부는 끝났어. 오. 축하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회로에 어떻게 이제 약간 변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또 원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오빠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실제로는 이 3상까지 끝냈다면 전기 이론에서의 큰 것은 다 끝내고 이제 자질구레한 것 책으로 말하면은 약간 부록식으로 같이 딸려오는 것들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진짜 공부하느라 힘들었어. RLC 3상 이렇게 쭉 나가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축하의 의미로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